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직장인입니다. 20대에서 30대 초까지 다른 일을 하다가 33살에 국비지원학원에서 자바와 웹 관련된 교육을 3개월 정도 배운 뒤 수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중소규모의 웹 에이전시에 취업하여 다니고 있고 학사학위가 없어 방송통신대 컴퓨터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금융권 SI 파견 나와 있으면서 일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실망하여 흥미를 잃어가는 듯합니다. 원래 그렇죠. 이게 제가 왜 개발 공부가 확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개발이라는 게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IT 업계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막 돈을 막 쫓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학생들 이렇게 상대를 해봐도 이렇게 돈 때문에 팀노바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꽤 많고, 근데 그게 현실적인 거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돈의 영역보다 조금 위의 영역에 있는 어떤 이 직업에서 내가 어떤 깊이 있는 무언가를 해내겠다, 이런 측면이 사실 바탕이 되어야만 고연봉 개발자가 되든 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흥미로 성장한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흥미로 성장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크죠, IT 산업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픈소스 문화라든지 해커 문화라고 해서 그 약간 비주류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은 완전 주류 중에 완전 주류가 됐죠. 왜냐하면 주류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뭐 애플이나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주류라고 본다면, 이제 그 뒤에 있던 어떤 오픈소스 문화, 서로 소스를 공유하고 뭐 GNU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같이 뭐 이런 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은 뒤에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만 해도 윈도우즈가 최고고 막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주류들을 굉장히 쟤네는 오픈소스 막 이런 데는 다 별로야, 얘네는 막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스탠스를 취하던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15조였나 몇 조였죠? 정확히 기억 안 났는데 조 단위로 적어가면서 깃허브라고 하는 오픈소스 허브 자체를 인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오픈소스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오픈소스의 근간이 되었던 그런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라든지 지금 모든 기술, 제가 옛날에 팀노바 팀원들 막 저격하는 그 커뮤니티 개발자들한테 제가 하나하나 댓글에다가 스크린샷 첨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하를 했냐면, 오픈소스 그냥 가져다 쓰는 게 뭐가 어렵다고 요딴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쉬운데 왜 우리한테 열등감을 느끼느냐 라고 하면서, 너네들이 그 무시하는 그런 오픈소스 내역조차도 거의 모든 대형 그 서비스에서는 오픈소스를 다 쓴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들은 오픈소스를 안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함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플랫폼을 얘기하든 어떤 이제 상업용 플랫폼을 얘기하든 저는 그 안에 오픈소스가 어떻게 다 기여되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간단하게 제가 쓰는 영상 플레이어는 팟플레이어만 보더라도 그냥 본인들이 그냥 무지해서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보면은 저작권 정보나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이 나는 이게 카카오톡 즉 다음 회사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다 오픈소스란 말이죠. FFmpeg, Z 라이브러리, RAR, 이렇게 OGG, PNG 라이브러리 다. SQLite도 이게 다 오픈소스거든요. 이런 다른 어떤 소스들을 의존하고 있다. 즉 알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런 오픈소스 재단, 리눅스 같은 이런 것처럼 모두 다 이제 공개돼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 상업용으로도 제한이 없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너드 문화, 지금 약간 비주류 문화, 이런 느낌의 오픈소스가 대세가 된 거죠. 근데 그 문화 자체가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문화인데 우리는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힙합이 대세지만 예전만 해도 힙합이 조금 약간 비주류였잖아요. 음악에서 90년대만 해도.
그런 건데 이제 발전한 느낌이라고 할까나?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사람들끼리만 되게 좋아하는 거죠. 너드들끼리만 이런 분위기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흥미, 특히나 해커 문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류 문화라고 보기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정보보안 전문가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못된 사람들이지. 남의 데이터 못되게 뭐 가져가고 막 이런 거니까. 근데 그런 문화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위험하고 좀 이상한 그런 감성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들끼리는 굉장히 잘 뭉치고 재밌게 해요, 또.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건 약간 게임 개발 쪽에 우리나라가 주류가 된 이유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었죠. 지금은 많이 주류를 뺏겼지만 옛날만 해도 굉장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그래도 꽤 잘하는 게임 개발사들이 국내에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많아서 많이 죽었는데, 이런 게임 개발 문화도 제가 어렸을 때 게임 개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서 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비싸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발전해온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잃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지금 MSG가 어떤 뭐 이렇게 음식점에서 뭐 파는데 감칠맛이 없는 거야. MSG나 뭐든 이렇게 뭐 육수를 우리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금융권 SI, 그래서 현업에 간다고 무조건 성장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제발. 말 좀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현업 개발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어쨌든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오라클을 사용하면서 마찬가지로 부족함으로 인해 저에게 실망감도 많이 느꼈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왜 좌절감을 줬을까요? 오라클이 왜 좌절감을 줬을까요? 자, 여러분, 오라클이란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제대로 다루려고 해도 DBA라고 하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DBA의 수준이나 그 깊이에 따라서 심지어 등급도 다르게 오라클사에서 자격증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격증도 있고, 저 데이터베이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를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자바 쪽 특히나 스프링이나 스트러치 같은 거 예전에 되게 오래전 10몇 년 전부터 쓰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거 제대로 다루는 사람들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정말 약간 자바 쪽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전 자바 개발도 오래 했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좀 이렇게 시장을 보면, 보통 이제 스프링을 진짜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들 보면 개발 장르가 거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 뭐든 다 잘하는 그런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뭐냐, 대부분이 옛날부터 구비지원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옛날부터 적당히 그냥 먹고 살라고 그냥 바로바로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이렇게 벽이 있는데, 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벽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스 잘못 짜가지고 요정도 구멍이 생겼어. 그러면은 보통은 요거 자체를 이 벽의 구조를 보고서 요거를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안에 철골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계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잘 안 보는 거죠. 그리고서 요것만 그냥 대충 그냥 시멘트 같은 걸 막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요런 식으로 막으니까 어떻게 된다? 딱 한 개, 그런 식으로 적당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IT 업계. 그게 문제야. 적당히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 자체가 이게 장기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이미 제가 20살 때부터 일을 했고, 개발을 10살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개발에 재능이 없었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2배, 3배도 더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물론 공부의 효율이 떨어졌겠죠?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이 시장 자체가 내가 가진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행착오를 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정말 별의별 시행착오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각 경력마다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도 되게 많이 배웠고, 현업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이제 근본은 그거예요. 사전에 가기 전에 공부가 부족하면 현업 가면 진짜 휘둘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허둥지둥 되는 신입 개발자를 너무 많이 봤어. 나도 그랬었고. 그래서 팀노바를 만들 때도 진짜 가기 전에 최소한의 소양, 뭐든지 어느 정도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그런 개발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걸 만들었던 이유가,
잘못 준비돼서 가면 고통스럽거든. 이렇게 지금 자기 직업에 대한 흥미조차도 떨어질 정도의 상태라면 사실 이 상태는 이제 좀비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월급 주니까 다니긴 하는데 다른 직업 하기도 애매하고 좀 그런 상태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업 개발자라고 여러분들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현업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하위 70%에 있는 개발자들은 조금 각성이 필요해요.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 진짜 이쪽 일의 특성이 뭐냐면 능력 좋은 한 사람의 개발자가 능력 안 좋은 개발자 10명 막 20명 막 이렇게 80명까지 대체할 수가 있어요. 아키텍처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면 뭐 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2조에 팔렸단 말이죠. 근데 그 인스타그램이 15명 총 15명의 직원이 2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 똑똑한 개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똑똑한 뭐 기획자도 있었고 여러 뭐 대표도 똑똑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이 정말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정말 똑똑한 한 사람이 정말 괜찮은 걸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 많이 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자본가들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끌어오는 사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임원들 뭐 CTO들 뭐 이런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이 정도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고연봉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똘똘하고 야무진 애들이랑 일을 하면 진짜 잘 돼요. 그래서 IT 업계 그냥 기술을 잘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런 기술력이 높은 개발자들이 대부분 돈을 잘 벌더라.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요. 제가 병역특례에서 본 굉장히 그 당시에 20대 초반, 20대 중반밖에 안 된 그 꼬꼬마들 있잖아요. 꼬꼬마 개발자들이 그 당시에 근데 굉장히 잘하던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다들 돈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당연한 거예요. 이쪽에서는 자본가들은 잘하는 개발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왜냐? 내 사업이 난 돈은 있는데 좋은 개발자는 없다. 네가 연봉이 1억이든 2억이든 그에 맞는 합당한 그 수익만 창출해낼 수 있다면 나는 줄 의사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IT 업계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본주의 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거든. 우리는 대부분, 우리라고 엮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은 서민들이고, 서민들 입장에서 부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 각각의 챕터마다 반대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뽑아보기도 하고 구직을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내린 결론은 절대적인 강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진짜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본가들은요, 돈은 있죠. 돈은 있지만 개발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걸 단순히 자기네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남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남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우리의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가치를 이 기술력에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아무튼 뭐 이해 좀 해주세요. 원래 투머치 토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거 자체, 스프링이나 오라클 기술 같은 거 자체를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생긴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 시대를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한 90%일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프링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유와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될 지식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네트워크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저는. 아무튼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흥미롭고 즐겁게 하고 싶어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려 전업을 했는데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팀노바에 들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저의 실력과 자존감을 높이고 싶고 SI가 아닌 다른 분야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SI가 꼭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곳이 많아서 그렇지. 인생에 큰 결정을 내려서 전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3개월 교육 자체가 물론 얘 팀노바도 기초만 하면은 4개월이긴 하지만 그게 물리적인 좀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뭔가 다 가르쳐주게. 그러니까 거긴 이미 3, 4개월 교육, 6개월 교육의 한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신입? 그냥 적당한 신입?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적 한계도 있고 큰맘 먹고 하셨는데 사실은 꼭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에 똑똑하고 센스 좋은 사람은 단기간에 조금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이렇게 능력이 좋진 않잖아. 그러면 모두 능력이 다르니까 연봉도 다르게 받겠죠. 받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게 굉장히 배가 아프다는 거지. 똑같은 신입인데 누군 많이 벌으면 짜증나잖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3살이시면은 지금 저보다 한 살 어리신 건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큰맘 먹고 뭔가 그 다음 챕터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른 넘으신 분들이 이런 사연을 유난히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왜냐면 불안한 나이에요. 제일 불안하고 지금 아마 연봉도 굉장히 박봉일 겁니다. 웹 에이전시는요, 보통은 페이를 굉장히 낮게 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이득을 보거든. 인건비 후려치기예요, 웹 에이전시 특징이.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꽤 크다는 웹 에이전시 제가 몇 개 가봤지만, 그렇게 고연봉인 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아무튼 봅시다.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뭐 제가 워낙 잘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도 경험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그쪽에서 웹 개발자 수요가 있을 때. 근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자 쪽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좋은 회사들은. 제 나이에 팀노바를 들어갈 수 있는지와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비용과 커리큘럼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홈페이지나 다 나와 있는데 되게 귀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올해 기준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계산하니까 1년 반 정도 배웠는데 막 1300만원 정도? 그 정도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자체는 이거는 솔직히 너무 안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고 그냥 매일 쓰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가시면은 다 있습니다. 저 그 소개란에 보시면 다 있는데요. 팀노바가 지향하는 커리큘럼은 사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편적이야.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뭐 블록체인이면 블록체인, 뭐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단가반의 프레임을 자꾸 가져오는데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굉장히 짜증나고, 뭐 하는 거지? 그러면은 컴퓨터공학과 가서 뭐 배워요? 라고 할 때 그냥 저는 컴퓨터공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서 자바 배웠다고 자바 배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지향하는 거는 교육기관이고 어떤 외부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어떤 포괄적으로 뭘 해든 상관없는 그런 개발자를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공학과 비슷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꾸 학원은 여기서 안드로이드 배우면 안드로이드 개발자, 뭐 배우면 무슨 개발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팀노바의 지금까지 취업 이력을 보면은 뭐 블록체인 개발자로 간 친구들도 많고,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 포크 떠가지고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고졸 출신 프로그래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인공지능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사실 별의별 분야로 다 갔어요. 인공지능 한 3-4명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몇 명, 또 어디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분야만, 안드로이드 워낙에 많고, 뭐 PHP도 많이 가고, 뭐 자바 스프링 쪽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 쪽도 한 3-4명. 게임 쪽 연봉 평균이 4,000 넘죠. 다 신입인데. 원래 게임 쪽이 박봉인데 걔네들이 되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인정을 받은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잘하긴 엄청 잘했어요. 앞으로 여기서 게임 개발자들도 좀 나올 겁니다. 어쨌든 들어갈 수는 있고요. 커리큘럼은 그냥 컴퓨터 공학적인 그냥 개발자 그 자체, 그리고 지금 뭐 웹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뭐 웹 개발 커리큘럼을 선택했다는데 웹 개발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잖아, 솔직히.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뭐 어떤 개발을 하면 어떤 느낌일 거다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특정 장르를 선택하고 오시는 게 안 맞아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 장르보다는 해보고 선택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의 아이비리그 학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1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니네가 들어보고 싶은 거 다 들어보고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해서 그거를 파고 들어가봐. 왜냐? 1학년 때 들어본 많은 그런 관련 수업들을 들어보면 내가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수능 제도가 굉장히 잘못된 게,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나를 대표로 하는 나의 어떤 대학의 전공 4년 동안 공부할 거를 선택할 기간은
거의 2달 남짓밖에 안 줘요. 수능 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관련 경험을 하기엔 너무 턱없이 짧고 그 성적 순으로 넌 어느 학교 어느 학과가 될 수 있어. 성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건데 아이비리그 학교들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런 방식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다양한 운영체제 관련 프로그래밍, 뭐 백그라운드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법 등등 그 어떤 개발에 필요한 A부터 Z까지를 쫙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인공지능을 선택해서 인공지능을 가고 어떤 친구는 보안을 선택해서 보안 쪽으로 가고 보안 회사도 한 2-3명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안드로이드, 나는 서비스가 재밌어요 라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선택을 하려면 골고루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HP 선택을 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PHP만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좋고 교육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루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파이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자바로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코틀린도 이제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계속 주면서 근데 iOS를 해도 상관없어요. 안드로이드를 굳이 안 해도 그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플랫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트렌드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다양한 커리큘럼의 변화나 다양한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응용 2단계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를 이제 양성을 더 하고 있어요. 예전에 토큰 발행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블록체인의 4대 구성 요소라든지 어떤 아키텍처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 실제 어떤 이더리움이나 어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그 다음 3세대 4세대라고 하는 뭐 이오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친구도 있고, 이거는 홈페이지에 적혀 있진 않은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게임 개발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를 이거를 진짜 1시간 내내 떠들어도 이 커리큘럼에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 커리큘럼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들이 잘해질 수 있는지 굉장히 잘 알았거든요. 저 일기 때만 해도 무시 꽤 당했어요. 그러니까 니가 해봤자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20명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죠. 만 4년이 지나고 5년 차에 올해에 이제 보면은 확실히 퀄이 잘 나오고 취업을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무시는 많이 사라졌죠. 근데 앞으로 더 재밌을 거예요. 팀노바에 들어오시면. 근데 지금 이 나이 자체는 제한이 없는데 33살 이후에는 취업이 무조건 보장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오시란 얘기예요. 취업을 지원을 똑같이 해줄 겁니다. 근데 100% 취업 보장 프레임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 나이에 도전할 때는 그 정도 마음가짐은 가지셔야 돼요. 그 정도 마음가짐도 없이 어떻게 다른 그런 분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멘탈 하나는 챙겨 오셔야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학업과 정보처리기사 팀노바를 병행할 수 있을지도요. 주절주절 썼는데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 죄송하네요. 학업은 방통되면은 성적 관리 그냥 학사만 취득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냥 그런 아주 최소 학점만 받을 각오로 오셔야 되고, 근데 정보처리기사 그거 시험 붙으려면은 그거 존나 많이 봐야 되는데, 그거 막 관련 문제만 계속 푸는데 그거 이론적으로 굉장히 괜찮은데, 오히려 애지간한 컴퓨터공학 어설프게 하는 애들보다 정보처리기사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훨씬 잘해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그거 제대로 공부 안 하지. 대부분 시험 붙으려고 막 대충 그 문제만 풀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대충 할 거면은 나쁘진 않은데요. 그게 핑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학업이랑 정보처리기사 이거 따느라 못했어요. 공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핑계 대실 거면은 안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 병행을 하고 나는 병행을 하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팀노바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뭔가 병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 인생이니까 좀 생각 잘 하시고 웬만하면은 좀 군더더기 걸릴 만한 것들 다 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 그 자체. 본인이 지금 이제 신입개발자를 일해보니까 아시겠잖아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 나름대로 학원 다녔는데 국비학원 나와서 나름대로 다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지? 하면서 지금 이런 여러가지 이렇게 힘든 사정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준비,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업계 가서 대우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시면 보통 각오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글에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깊이감 있게 고민을 해봤다. 이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실, 당장 내가 그냥 힘드니까, 당장 힘들고, 씨발, 막 그냥 내 인생 막 뭐 같네, 진짜. 막 이러면서 약간 갔더니 내가 모르는 거 너무 많고, 뭐 문제 하나 처리하는데 맨날 야근하고 힘들어 죽겠고, 일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그냥 노파심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은 보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1년 반 가까이 공부하실 만한 시간이 있으신지, 그리고 버틸 수 있으실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33살이란 나이가 이제는 더 이상 선택지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앞으로 7년 뒤면 40살인데 40살에 뭔가 아무 기술 없이 뭐 시작하려 그러면 거의 일용직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서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도, 근데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일용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깊이 있게 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관련 이쪽에서 서러움을 많이 갖고 오시면 그래도 뭐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좀 공부 제대로 하는 게 다 돈이 되는 업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딴 거 모르겠고 그냥 잘 이렇게 그냥 개발만 잘 하시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돈 싸들고 이렇게 그 좋은 개발자한테 그냥 모시러 오는 그 회사들 많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본인이 그냥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냉정하게 뼈 때려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준비 잘 하시면 기회가 많으니까 좀 각오를 잘 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